주도 섹터 공략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염정 차장과 시간 같이 만들어 갈게요. 어서 오십시오,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지수 앞서 살짝 보셨겠지만 조금씩 힘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변곡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엔비디아의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서일지 일단 오늘 오후에 시장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리고 이제 내일까지 봤을 때 포인트도 같이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최근 들어서는 우리 시장은 글로벌 증시에서 소외되면서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도 그런 모습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부 엔비디아 관련주들, SK 하이닉스는 신고가를 좀 경신을 하는 모습,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승폭을 좀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반도체 전반으로 좋다라는 부분도 아니고 시장은 지금은 좀 수급도 좀 헷갈려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금은 좀 혼조세의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2시 이후로 해서는 지수는 좀 마이너스를 돌리면서 우리 시장은 좀 극도로 좀 조심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심하는 분위기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차장님 강한 종목군에서는 조금 더 파워풀한 시세가 나오고 있어요. 상한가 진입한 종목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공통 분모도 보이는데 일단 전력원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신재생 테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신재생 하면 좀 넓더라고요. 그 중에서 어디 봐야 될까요? 신재생 쪽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은 또 AI 데이터 센터에 동안 또 전력망 확충에 대한 부분으로 이어질 텐데요. 자연스럽게 태양광 쪽에 대한 부분도 최근에 흐름도 이어졌었고요. 그리고 원전에 대한 이야기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소 섹터와 같이 움직이긴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쪽과는 좀 궤가 다른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현대차 수소 밸류체인 관련된 이슈로 움직이는 부분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 어느 쪽인가요? 그래도 수소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건 그 전력난에 대한 관심이 이만큼 커졌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한 바퀴 다 돈 걸까요? 사실은 장 초반에 수소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전력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지금 테마의 끝자락인가라고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만 그렇다기보다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의 북미 수소 밸류체인 관련된 이슈가 조금은 더 주요했던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아직은 수소 테마가 이런 장기 테마로 이어질 때 대한 부분은 조금은 더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수소 관련주들 오늘 두산 퓨어셀 관련해서 지금 거의 상한가 진입을 한 모습,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는데 지난주에 한번 움직임이 한번 살짝 나타났었어요. 이제 워낙에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기에는 그 지속 여부는 조금 더 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속 여부를 지켜본다고 하면 저희가 수소의 테마 영역이 강한 종목들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현대차의 밸류 체인 쪽에서 연속성을 조금 더 봐야 되는지 팁을 주신다면요. 일단은 수소 테마 자체가 또 현대차 쪽이랑 같이 가기에는 또 그만큼 또 강력한 요인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소 테마로 일단은 봐야겠는데 여기서 어떤 스토리를 좀 붙여나갈 수 있을지가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대차만 따로 놓고 보면 어때요, 차장님? 지금 현대차가 오늘 전고점을 지금 돌파한 상황입니다. 지금 장중에 7% 넘게 급등을 보였는데요. 이거는 1시 이후에 좀 움직임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현대차 관련주들, 부품주들의 오늘 흐름이 또 강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차의 지금 오늘의 특별한 이슈라기보다 수소 관련된 밸류체인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 여부에 대한 부분도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차뿐 아니고 자동차 섹터에는 조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호재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지금 시장에서의 섹터 부재, 주도 섹터 부재에 대한 부분을 해소해야 되는 상황인데 최근 수급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현대차를 지금 6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5월 들어서 지속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 이틀 지난
그제 거래일에는 기관 연기금도 동반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자연스럽게 그 자동차 섹터에 대한 관심이 좀 이어지고요. 자동차 섹터 그리고 여기서 또 2분기 실적 그리고 판매에 대한 호조해진 지속성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현대차에 대한 매력도는 뭐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밸류업 관련된 이야기도 같이 동반해서 또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이번에 인베스터 데이에서 주주환원책에 대한 이야기도 네.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또 기대감까지 이어지면서 지금 시장에 말씀드린 대로 주도섹터 부재 속에서의 다시 한번 자동차주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심이 커지고 있는 구간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자동차가 조금 더 주도력을 가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면서 추가적인 포인트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벤트 저희 앞서서 사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저희 엔비디아 모멘텀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 반도체에 쏠리는 흐름을 보고 자동차 쪽에 대한 주도력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이 계속 주목하고 있고 연기금도 들어오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물밑 작업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심리로 대응하면 될지. 약간 후자 쪽에서 가까운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수급에 의한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비디아 관련된 이슈는 물론 시장 전반적으로에 대한 영향력 물론 있습니다. 반도체가 강했을 때 자동차도 같이 강할 수 있는 요인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여기서 시장은 결국은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에 대한 부분이 어느 쪽으로 쏠리느냐가 더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반도체 쪽에 대한 추가적인 수급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저는 자동차 섹터에 대한 최근 수급 이어짐을 좀 더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자동차 섹터에서는 현대차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에 밑에 딸려있는 식구들, 부품주들에 대한 최근 저가에 대한 저평가에 대한 기대감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대장이 가면 밑에 있는 종목들도 관심을 받게 되죠. 그러면 차장님 궁금합니다. 저희 현대차 이렇게 가니까 한켠에서 궁금한 건 현대차를 볼까? 아니면 기아가 따라갈까? 아니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밑에 있는 밸류체인 하단의 부품주에서 기회가 더 있을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느 쪽 보세요? 네,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에 대한 영역으로 일단은 생각이 들어주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뭐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부분보다는 워낙에 현대차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 하나니까 그 외에 이제 부품주에 대한 관심도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증권가에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부품주에 대한 지금 재평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인식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콕 집어서 네. 공략할 종목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관심권에 두고 계실까요? 네, 최근에는 HL 만도에 대한 좀 시장의 관심권이 좀 커지고 있는 네. 상황이죠. 최근에 주가는 일정 부분 좀 레벨업 된 상황입니다. 최근에 관련된 리포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목표 주가 상향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1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왔었죠. 특히나 이제 중국 쪽에 대한 매출에 대한 부분이 잘 나왔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은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올해 1분기만에 그 신규 수주 잔고가 1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를 통해서 연간 수주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작년에 신규 수주 금액이 16조 6천억이었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지금 상반기부터 좀 빠르게 좀 달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괜찮았고요. 이제 올해 북미 쪽에서 연결 매출액이 2조 원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앞서서 이야기했었던 미국의 대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자동차주들과 그리고 부품주들 그리고 뭐 미국 법인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 최근에 이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도도 역시 이와 관련된 이슈와 함께요. 그리고 자회사인 HL 클레모브에 대한 센싱 기술이 테슬라가 지금 지향하려고 하는 자율주행 택시에 대한 핵심 부품에 대한 채택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뭐 북미, 뭐 중국뿐
뿐 아니고 인도 쪽에 대한 비중도 좀 큰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최근에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타겟으로 가져가고 있는 게 인도라고 봤을 때 인도 시장의 비중 높아질수록 이에 대한 매출액과 성과는 커질 수 있을 거다. 지금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당히 좀 저평가 있는 구간, 물론 자동차 부품주들이 오랫동안 좀 쉬어갔기 때문에 대부분 종목들이 지금 주가는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권에 있습니다. 뭐 그 중에서 HL 만도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럼 이것도 궁금하네요. 네. 저평가라고 하셨으니까 이 역시 밸류업 수혜주로 볼 수 있는지도 한켠에선 궁금하고 인도 시장 이야기해 주셔서 현대차 인도에서 이야기 많잖아요. 네. 그 수혜주라고도 이야기해도 괜찮을까요? 일단 부품주를 밸류업 관련된 수혜주를 직접적으로 보기는 사실은 살짝 어렵고 이제 현대차와 기아가 이제 밸류업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자동차 섹터 전반에 대한 인식에 대한 개선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간접적인 효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소 사업 관련해서 좀 연결고리 펼쳐봤습니다. 수주 잔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수주 목표치에 대한 이야기, 인도 시장,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까지, 모멘텀 부자인 HL 만도까지 관심 종목으로 저희 설정해봤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하이투자증권 염정 차장과 주도주에 대한 공략 포인트 얻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